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나라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우리 뉴토 식구들과 함께 주말 저녁을 책임지는 가장 젊은 시사 프로그램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일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상원만 펼쳐지는 지방시대 청년 유성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을 대변하는 진짜 청년 광주에서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름은 얘기해 주셔야죠. 정평호입니다. 지금 100도씨까지 끌어야 되니까 너무 끓이느라 지금 이름까지 제 까먹으시면 이름까지 어떡해요. 필요 없어요. 이름까지 끓이기만 까먹었네요. 하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나깨나 나라 걱정 다만세 봉하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명이서 저희 뉴토 시청자 여러분의 한 시간을 꽉 책임져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호남의 평우, 또 이제 영남의 성국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어저께 성국씨 방송 잘 봤습니다. 또 예, 감사합니다. 밖에서 왜 눈을 질끈 감으시는 거예요? 더위가 너무 심해서 걸어오는데도 진짜 더위 때문에 그니까요. 큰일 너무 더워 났어요. 날씨가. 아니 지금 보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당 대표 후보들이 지금 다 호남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어요. 그니까요. 이거 이게- 호남, 예. 아니 밥이 맛있으니까 여기에만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 오셨어 너무. 아니, 이거- 또 두 분 다 호남상이셔가지고 호남상이어서. 또 호남으로 가시는 게 아닌가. 호남상 맞나? 제가- 어쨌든 근데 이거 평호님이 이거 호남이 바라는 거 딱 정리해가지고 당 대표분들께 딱 전달하면서 호남의 민심 기강 딱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잡아야죠. 아니 근데 사실 뭐 호남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있던 권리당원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겠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당원의 목소리를 통해서 좀 전달을 해주라 이런 내용인데 너무 딱딱했어요? 아니. 역시 거의 뭐 정치의 멘트 네. 다 됐다 이제 지금. 그래서 두 그런 분 중 느낌이. 누가 더 그 역할을 잘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 그러니까요. 그런 도발적인 질문을 오, 좋습니다.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데 덥네. 아니 성국님 저번 주에 네. 저희 헛소리 금지 구역에서 남재욱 시 의원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거 음. 그대로 두셨어요 이거? 아니요. 저희 내려가고 나서 바로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진행했거든요.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그 전날 오후에 또 남재욱 시의원이 그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반박 기자회견에 또 들어온 거예요? 저희가 반박 기자회견을 한 셈이 되는 거죠. 미리 선수를 쳐서 오전에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기자회견을 했고 오후에 저희가 또 기자회견을 하면서 불이 좀 많이 붙었거든요. 그러면서 지역 일간지라든지 MBC 경남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다뤄놓은 상황입니다. 뻔뻔하다. 너무 이 헛소리를 넘어서서 이제는 헛 활동까지 하고 계시는 남재욱 시 의원 정신 차리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저 개인적으로 또 이슈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민주권위원회 위원이 됐는데 제가 이걸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모두의 광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뭡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국민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이제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모두의 광장에 오셔서 국민들의 목소리, 정말 내가 말하는 대한민국을 좀 얘기해 주시면은 정말 좀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모두의 광장 관심 가지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저도 가서 열심히 좀 얘기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번 한 주 보니까 굉장히 바빴는데요. 저희만큼이나 또 정치권도 바빴어요. 왜냐면은 바빴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광주, 기자회견, 기자 간담회, 이어서 충청까지 타운홀 미팅을 하느라고 또 정신을 바쁘셨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내란 세력들은 사실 이게 계엄을 한 지 좀 됐고 대통령도 세워졌고 이 정도면 나 정도는 좀 잊혀지지 않았을까? 웬걸 지금 3특검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 이하 지금 전원에게 지금 칼끝을 겨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자신들의 어떤 잘못을 은폐하고 지금 감추기에 지금 급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오늘 헛소리 금지구역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통과 국정으로 바쁜 이재명 정부 그리고 은폐, 조작, 거짓말로 바쁜 내란 세력들 이 뜨거운 한 주의 이슈들 한번 오늘 1시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헛소리 금지구역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의 이 헛소리를 조목조목 살펴보는 이제 헛소리 금지고요. 근데 오늘 헛소리 전에 너무나 기쁜 속보 소식이 있어서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5시경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떴습니다. 치고 갑시다. 구속영장.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사실은 이 지금 국민들의 삶을 지금 망쳐놓고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금 바닥으로 떨어뜨려놓고 혼자 개 산책이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우리가 봤었는데 너무 드디어 꼴 보기 싫었어. 너무 꼴 보기 싫었는데 드디어
드디어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이제 단초를 마련했다. 이걸 보니까 진짜 나라가 정상화의 길로 지금 진짜 정의는 가고 승리한다. 있구나. 네, 진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사실 오늘 이번 주도 헛소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 너무 많아요. 헛소리 진짜. 보고 너무 많아가지고 고르기가 힘들 정도였는데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이번 주 헛소리 첫 번째 헛소리는 그 이상민 전 이제 행안부 장관 소식인데요. 집에서 5만 원권의 돈다발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와. 5만 원 이거 경찰이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해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걸 이 돈 찾으러 간 게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압수수색하러 갔는데 아니 딱 열었는데 가방에 에르메스 가방들이 쫙 깔려 있고 거기에 5만 원짜리 돈 뭉치들이 가득 들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힘은 기본 10억 이상이에요. 기본 10억 이상. 그 에르메스 가방만 더해도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몇억 할 걸요. 그쵸. 그죠? 하나에 1,000만 원만 잡아도 벌써 얼마야? 에르메스 가방이요? 더 비싸나요? 죄송한데 2-3천만 원이에요. 아 진짜요? 샤넬이 1,000만 원이에요. 아 진짜 이게 세상 봐봐요. 국민의힘은 돈 가방을 에르메스로 쓰고 다닌다니까. 봉투를 안 쓴다니까요. 봉투 안 봉투 써요, 아니야, 봉투를. 봉투 아니야. 그래도 옛날에는 트럭에 넣고 다녔잖아요. 옛날에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상자였잖아요. 간소화된 게 아닌가. 아, 차를 그대로 줬는데. 네. 아. 근데 저는 눈물 지갑을 날라 열어도 그래, 진짜. 지갑 안에도 5만 원짜리가 없는데 아. 너무 참. 진짜 예, 이것만 씁쓸합니다. 봐도 지금 이제 심상치가 않고 사실 집에서 현금으로 지금 3억 뭐 1억도 아니고 30억이 넘는 돈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그리고 더 말이 안 되는 게 30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었다는 건 본인이 30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없죠. ATM기에서 뽑고 뭐 이렇게 한다 자료가 다 남는데 그럼 결론은 누구다? 조직적으로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대각성으로 현금을 줬을 확률이 높다. 너무나 네. 높다. 그러니까 딱 보면은 지금 이상민 이 돈 하나만으로도 조직적으로 지금 누군가가 연루되어 있고 100%입니다. 지금 이 말하는 게 변호사 시절 때 수임을 현금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누가 아니, 수입을 은행 적금 이자가 4% 30원이면 정도 30억이면 건물이에요. 와. 집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게. 변호사라는 사람이 현금으로 그거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리고 재산 신고할 때 진짜 페이퍼로 된 현금은 빵이라고 했어요. 빵원? 네. 나 이건 또 몰랐네. 예금으로 돼 있는 건 있어도 현금으로 돼 있는 건 없다. 아 그런데 그러네. 현금 자산을 별도로 그러니까 이 말이 표기하고 뭐다? 있으니까. 30억은 돈도 아니다. 집에 가시죠. 방송 그만하시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만 봐도 지금 내란 특검에서 지금 시작되는 거 너무나 좀 중요하다. 하나하나 다 잡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평호님 임성근 얘기 가져오셨네요. 최혜병 사건은 너무 많이 자료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들 알고 계신 사건일 텐데 이 임성근 사단장이 이슈가 됐었던 게 뭐냐면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때 뭐 저희 뭐 지역 그 의원님이셔서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광산갑의 박균택 의원님이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어봐요. 당신은 떳떳하냐? 당당하냐? 그럼 왜 핸드폰을 제출을 안 하냐? 제출을 하겠다. 그럼 제출을 해라. 그런데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그때 그 발언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특검이 발효가 되면서 임성근 사단장이 가는데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나의 뭔가 이거죠. 정확한 워딩보다는 그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나도 억울한 게 있었고 나는 정당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가서 말하고 싶었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다. 근데 특검을 통해서 나한테 특검이 응답을 해준 거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 뭐 이게 게시판 무슨 개소리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진짜 이거 능멸하는 거죠. 사람들 아니. 능멸하는 거고 또 거기에서 누가 또 뭐라고 하냐면 해병대 좋은 애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거기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비밀번호가 기억 안 나냐? 아직도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난대요. 아니 이 정도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은 진짜 너무 나쁜 사람이야. 아니 본인이 사단장이면 쓰는 핸드폰에 비밀번호 기억이 안 난다? 말도 안 해. 완전 거짓말이잖아 이거. 몇 자리인지도 기억이 안 난대요. 아 와. 진짜. 몇 자리인지도. 사실 일반 시민분들이 수사기관이나 국정감사에서 이런 발언을 하면 정말 괘씸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윤석열 정권 속에서 핵심 인사였잖아요. 이런 스탠스로 쭉 빠져나가려고 했다는 건데 이제 계엄을 통해서 뭐 탄핵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이제는 정말 책임자로서 좀 사과하고 인정할 부분을 인정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분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왜냐면 이 7월 2일에 순직해병 특검에 이제 임성근이 출석했거든요. 기자회견 직접 이제 기자들이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나 봤어요. 표정이 너무 당당해.
너무 당당하고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이 사회가 지금 나를 거의 뭐 억까고 있다는 식의 어떤 그런 말투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게 11개월 전에도 이미 임성근 관련해서 녹취록이 나갔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VIP에게 얘기할게 라는 것도 나왔었고 멋쟁이 해병 5명 단톡방에서도 에? 아니 도이치모터스 하시는 분이랑 같은 카톡방에서 얘기하면서 한 게 이미 드러나 있는데도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아니 병사 하나 죽은 거 같고 왜 나한테 이렇게 세상에 억까하는 거지? 뭐 이런 태도로 좀 일관하고 있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이 양반 진짜 나쁜 사람이 오늘 이 사람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게 태도 자체가 그러니까 저쪽 그 윤석열 쪽 출신들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가 좋아요. 전라도 사투리로 기마이가 좋고 대가 좋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떳떳하면 그만이지. 니들이 뭔데?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소위 저희들은 이제 그거를 지역에서는 건달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이 양반들 약간 그런 게 있어. 내가 떳떳한데 네가 뭔데? 내가 아니면 아닌 거지. 아니 여기가 내가 낸데. 그니까. 아, 내가 낸데. 그 대화가 애초에 안 된다니까. 근데 그 내가 낸데 근거가 바로 사실은 그 뿌리 이게 사실 진짜 본캐는 윤석열이잖아요. 아 그러죠. 윤석열의 이 본캐를 딱 믿고 아 내가 윤석열 판대 니 뭐 되나 약간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100% 팩트. 그리고 이게 윤석열도 진짜 한편으로 대단한 게 얘네들은 아직도 태도를 보면 아직도 윤석열을 믿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신앙이에요, 신앙.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권력이 있어서 내가 좀 이 사람 옆에 기생하다 보면 내가 뭔가 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지. 오케이. 탄핵되기 전까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탄핵이 된 이후에도 이렇게 한다는 건 진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엮여 있으면 내가 안고 가는 게 차라리 낫다. 이거 터지면 이거 줄초상 난다. 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 옛날 뭐 하나에도 아니고 거의 그 정도 급이에요. 아니 진짜 거의 전두환급으로 지금 이게 그니까. 뭐 하는지 그러니까 같이 계엄도 하고 이러는 거고 제가 아까 앞에 말한 이상민 장관도 돈이 어디서 나냐는 거야. 이 돈 제대로 30억을 파봐야 돼요. 어디다 썼겠냐. 그러면 출처도 없고 이렇게 많은 돈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모르지만 이거 내란에 썼을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근거 있는 게 있으니까 지금도 당당하게 특검 앞에 나와가지고 나는 잘못 없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신 제발 차리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기엔 최혜병 사건은 사실은 수사가 많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엮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좀 적은 것 같아요. 더 철저하게 봐서 정말 임성근 이 사람이 정말 국민 앞에 내가 정말 이 우리의 자식인 최상병 내가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죄한다 이런 모습 볼 수 있도록 정말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네. 이런 사건들. 죄책감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국님 가져온 헛소리 한번 볼까요? 네, 저는 국민의힘의 묻지마 추경은 재정 폭주, 외국인과 도박비까지 탕감하나. 아 진짜 죄송한데 정말 지금 성국님 지금 헛소리라서. 오늘 지금 기운이 약간 눌렸나요? 저희가 지금 너무 지금 위로 올랐네. 다시 한번 기회 물 드세요. 드세요. 물 드시고 아니, 다시 한번 갈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묻지마 추경은 재정 폭주, 외국인과 도박비까지 탕감하나. 이 헛소리를 가져왔습니다. 아니 근데 네. 외국빚까지 갚아줘 여기서부터가 약간 좀 차별 거지. 차별적 생각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도박빚 탕감해 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다 선동이고 프레임입니다. 기재부에서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외국인도 실제 지원 대상이 아니고 통계상에만 수치로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채무 조정 대상은 내국인이고 장기 연체자 중심이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도박빚 탕감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인데 7년 이상 연체된 자영업자가 도박빚이 있는 경우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도박빚으로 이렇게 몰고 시민들을 나누고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거는 정말 혐오와 분열의 정치 그리고 발목을 잡는 정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 너무 공감하는 게 타운홀 미팅에서도 이 똑같은 질문이 이재명 나왔죠. 대통령에게 왔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정말 핍박받고 어려워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아니 뭐 사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모든 게 찬반을 나누지 않고 모든 게 다 옳은 길로만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진짜 법조계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99명의 범인을 잡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거든요. 근데 그 지점에서 사실 아니 주진우가 사고치고 끝나지도 않은 ING 중인데 여기서 조정훈이 또 등판을 해요. 이거는 뭐 저쪽에는 구원 투수, 마무리 투수가 다 있어. 아니 저 다음 어떨런가 모르겠어 진짜로. 프로세스가 딱 갖춰져 있어요. 갖춰져 있어요. 한 명이 사고치고
좀 그렇다고 싶으면 잠자겠다가 또 다른 놈이 사고 치고 놈은 아니고요. 아무튼 또 사고 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저 당의 습관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과거의 사례도 좀 찾아봤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장기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서 탕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때는 외국인이 포함됐습니다. 아. 근데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내부적 외부적으로 그냥 넘어갔고요. 그런데도 지금처럼 몰아붙이는 거는 진짜 그냥 가짜뉴스. 오늘 왜 이러지? 오늘 좀 더위가 심했나 봅니다. 예, 가짜뉴스 생산이기도 하고 하여튼 내로남불을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니까 이것만 봐도 국정을 운영하는 태도에서부터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진짜 뭐 몇 해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감고 안고 가야지 국민들의 삶이 나아진다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 하나라도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러면은 정말 장기적으로 연체돼 있는 소상공인들 국가에서 절대로 너네는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 거야. 니들이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는 국정을 원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이게 조정은 의원은 이게 감사를 해야 될 사람이 관심이 너무 많아요. 내가 어떤 말들을 해야지 이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이거에 모든 것들이 꽂혀 있으니까 자극적인 것만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뭐 이것뿐만이 아니었잖아요. 추경 때 천억 얘기 설명하는 것도 김상우 의원님 나와가지고 바로 팩트로 폭행당하고. 근데 그런 걸 보면 인간이면 내가 좀 많이 갔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야 이거 들켰네. 다음 거 이렇게 간다니까. 뻔뻔하게 그지 없어.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 지금 시청자분들께 댓글 남겨주신 거 같이 한번 볼까 하는데요. 기마이라는 말 너무 오랜만에 듣습니다. 대라는 말 너무 오랜만에 듣습니다. 지금 등발로 밀어붙이시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지금 류성국님 갈수록 잘한다. 자꾸 지금 칭찬해. 갈수록 지금 버벅거리고 있는데 오늘 더위 먹었는데 갈수록 잘한다. 지금 너무 지금 조작된 발언하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윤석열 술값은 더 나갔다. 국민들 빚 탕감해 주는 거. 아니 골프 스크린 골프 세우고 술 먹고 가가지고 물 쓰고 그런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국민에게 진짜 쓰는 돈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안 주려고 발악을 하는데 이런 윤석열이 쓴 돈에는 이렇게 관대하다니 세상이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정상 사회 회복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밝혀드리면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정훈 의원 얘기 아까 해주셨는데 조정훈 의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때 추경의 보고서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자기만 안 받았다. 왜 나만 안 나 주냐? 그거 봤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컴퓨터를 못 다루나? 나 진짜 짠하더라. 짠해 진짜. 아. 아니 회계사 출신에 뭐 연세대 나왔을 거야. 아마 연세대 나오고 되게 유명한 막 해외 은행에서도 막 세계은행에서도 근무하고 근무하고. 아니 근데 그 양반 근데 마지막에 진짜 짜친 게 뭔지 알아요? 마지막에 막 옆에 앞에 있던 의원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저 누군지 성함은 기억 안 나는데 이제 조정훈 의원이 막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도 끼고 싶었나 봐. 막 뭐라고 말을 해. 근데 마지막에 결국에는 저는 소에 있어서 자료가 있는데 다른 분들이 없어서 말을 꺼냈다 그래. 이게 머리가 이게 영화가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쪽으로만 피상하게 돌아가는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든 이거 또 뉴스 나오겠다 또 욕먹겠다 하니까 또 피해가 버리잖아.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 진짜. 근데 조정훈 의원이 진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리박스쿨 때도 몰랐다. 몰랐다. 계속 이러고. 아니 왜 나 자료 안 줍니까? 컴퓨터 있으면 되는데요? 몰랐다. 그러니까 지금 최종 학력이 연세대가 아니라는 강한 의심이 들고 있어요. 리박스쿨 최종 학력이 지금 리박스쿨인 거 아닌가 지금. 거기서 한 5일 정도 받고 지금 역사교육 받고 온 다음에 그러니까 왜냐면 이분이 지금 급하게 국민의힘을 갔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을 지금 리박스쿨에서 받은 거 아닌가. 그때부터 사람이 너무 망가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국민의힘을 가니까 사람이 진짜 이상해지는 것 같아.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정훈 의원이 민주당에 있을 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이게 진짜 그 집안 분위기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있어. 왜냐면 이게 형들이 좀 이렇게 사고도 안 치고 좀 조용조용하면 동생들 중에서 사고 치는 집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집안을 보면 부모님들은 엄청 좋아요. 이게 가족을 좀 끌어안으려고 하고 이런 그 중에 개 중에 하나씩은 도드라지는 애들이 있는데 국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부모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국힘은 뭐 형이고 뭐고 다 날뛰니까 동생이 이게 나쁜 건지 모르고 나도 해도 되나? 나도 해도 되나 하고 더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리고 또 안타까운 점은 예를 들어서 조정훈 의원이 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정치인은 어쨌든 생존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죠. 이건 인정하죠. 나에게 자리 준다고 하니까 국민의힘 가? 그래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어. 그럼 국민의힘 가서 본인이 맨 처음 정치하려고 했던 건 뭐예요? 아 진짜 시대를 전환하고 내가 진짜 이 사회를 바꾸는 새 정치를 해보고 싶다 이러고 그때 등장한 거 아니에요? 가서 하는 거는 진짜 무슨 새 정치가 아니라 낡은 정치를 광내고 닦고 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고 리박스쿨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교육위원회에 있는 의원이 학부모들의 불안을 촉진시키는 그런 일이나 동참하고 있으니 이 나라 꼴이 진짜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제발 제대로 정신 차리고 컴퓨터도 좀 배우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절로 드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나마 조정훈 의원한테 기대를 잠깐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뭔가 이 샤프한 느낌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그 샤프함 저는 주진우보다 더 나쁜 게 조정훈이라고 봅니다. 주진우 의원님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몰라서 그래요. 주진우는 진짜 모르는 건데 조정훈 의원은 아는데도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도 모를 수도 있어. 그런가? 둘 다 내가 너무 좋게 봤나? 너무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하나 더 짚고 하고 싶은 게 국민의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있으면 일단 그냥 반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문화가 지금 제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게 해수부 이전이. 부산에 해수부를 또 땀날라 그러네, 진짜. 아니 이재명 정부에서 부산이 진짜 지금 너무 힘들고 발전 가능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진짜 해양 도시로서의 역할을 진짜 가져가 보자. 해양 물류 시대 건설해 보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해수부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부산에 아니 다른 데도 아니야. 부산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싫어. 안 받아. 심지어 해운대구입니다. 네. 아니 왜 그런 거야?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도 모자란데 반대를 해요. 그래서 진짜 기현상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충청에서 타운홀 미팅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충청 분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산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그 동네에는. 진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절로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 대표님이란다. 아직도 4년을 하셨어요. 야. 얼마 안 돼. 아직 얼마 안 되셨잖아요. 야. 대통령을 4년 하셨기 때문에. 그 헷갈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도 만약에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인간적으로 타격을 받았다면 그런 옹호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애초에 이런 일들은 마치 예상을 하셨다는 듯 그런 후속 조치에 있어서도 전혀 꺼리낌 없이 부산 분들을 이해시키고 충청도 분들을 이해시키는 모습에서 이게 진짜 일할 사람, 진짜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들을 하는 거죠. 근데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해운대구는. 이 타이밍에 짚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소통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바빴던 일상들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효능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효능감 느껴진다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게 취임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정말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에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러죠. 또 광주 가서도 타운홀 미팅하고 충청 가서도 타운홀 미팅하고 지금 그러니까 대표라는 말이 익숙할 정도로 아직 대통령이 된 지가 별로 안 됐는데도 그러죠. 지금 대국민 소통 과정을 계속 밟고 계세요. 근데 그 과정을 하면서 사실 부산이 해야 되는 일을 대통령이 해주면서 사실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타운홀 미팅들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타운홀 미팅. 저는 충청권 분들이 정말 섭섭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부산을 많이 감싸주시고 부산에 해수부 이전하겠다. 충청은 조금 자중해주라 이렇게 네 약간 이해해주라. 이해해주라. 자중하지. 충청분들 자중하지. 죄송합니다. 이해해주라. 더위 많이 먹었는데. 충청 시민들의 이해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부산에 있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반대를 하고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부산을 챙기시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도 또 충청에는 대통령실 이전이 오래된 약속이니까 수건이니까. 네. 꼭 이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좀 평화 화합의 협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이런 멘트를 들으면 제가 충청 시민이면 기대가 되잖아요. 그렇지. 오는 거야? 좀 기다려봐라. 좋은 거 갈 거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뉘앙스잖아요. 근데 부산은 반대하고 있고 충청은 지자체장들이 또 다 안 나왔어요. 아니 이게 얼마나 짜치는 행동이냐면 진짜 소위 죽이고 싶은 남들 본인을 뽑아준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걸 참고 나와야지. 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지자체장이 대통령이랑 타운홀 미팅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 대통령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있기 때문에 파급력이 이렇게 큰 자리에 제가 지자체장이면 날 안 불러도 갔어요.
전 제가 충청 사람이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지자체 장이더라도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서 우리 지역의 현안을 설명하고 대통령의 입으로 한번 검토라도 받아보면 힘이 실리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수군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방이 어렵잖아요. 그럼 지자체장들이 직접 가가지고 대통령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4명 다 빠질 수가 있나?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게 봐봐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밴 거야. 당원들이 무섭거나 시민들이 무서웠으면 아무리 시도 그 자리에 왔을 거예요. 근데 선당후사를 잘못 배워먹은 케이스들이라니까요. 당에 충성을 하면 어차피 공천은 받을 거니까 상관없어라는 게 저는 이런 모습에서 만약에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왔다고 안 나왔죠? 우리는 시위라도 하러 갔을 거야. 피켓이라도 들고 그럼요. 마스크라도 쓰고 갔을 텐데 네. 이게 제가 봤을 때 국민의 이 풍토 자체가 그렇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윤석열 문제에서. 대통령의 영향이 있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의 또 중요한 유명한 어록이 하나 있잖아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 이 조직을 국민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형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저희는 국민의힘의 일부 불특정 다수로 좀 당을 흐리는 사람들을 논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분들의 마음까지는 왜곡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분들도 똑같은 국민이고 정치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매번 방송 때마다 항상 국민의힘 그 당원분들 지지자분들을 옹호하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이런 식으로 피력해서 반영시키는 건 정말 나쁜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좀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좀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좀 주목받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 좀 주목해서 보셨어요? 처음에 이제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할 때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저희 지역 언론을 좀 많이 안 배주셨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지역 언론이라고 네. 하면은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어떻게 보면 작은 신문사들, 네네. 이런 그렇죠. 분들. 저희 광역 단위뿐만 아니라 기초 언론사 기자들도 뭐 자리를 할당해 주시고 그리고 온라인 줌 회의로도 참석해서 질문하게 하실 수 있게 했어요. 저는 이게 진짜 풀뿌리 언론에 대한 존중이고 수도권 위주의 좀 중심주의를 넘어가겠다 그런 제스처로 보여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너무 맞는 게 사실은 대표적인 어떤 레거시 미디어들, 큰 미디어들 아니면 이런 자리에 사실 부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에 어떤 대통령 어떤 대선이라든지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유튜브라든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변인실도 바꾸고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모습이 드러난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작은 주체들도 크게 끌어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메시지를 던지는 언론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수직이 아니라 수평의 관계를 자꾸 대통령이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 강요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크다 작다가 아니라 우리들은 똑같이 언론,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구로서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닌 수평에서 항상 정확한 뉴스를 전달해 주길 바란다는 뭔가 이재명 대표님 나 자꾸 대표님이라 그러네. 다 더위 먹었나요? 네. 대통령님의 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행보였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너무나 많은 헛소리들이 정치권에 있었는데 다음 주에는 이런 헛소리보다는 정신 차린 소리를 듣길 바라면서 이제 나라 걱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치권의 헛소리를 좀 짚은 다음에는 또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심층적으로 나라 걱정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서 좀 이어서 이제 가면 좋겠는데 아까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 타운홀 미팅, 소통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타운홀 미팅 때 자기가 뭐 했는지 질문도 들어올 거고 왜 그렇게 했냐라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런 자리를 계속 열겠다는 어떤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행보들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타운홀 미팅이라는 게 그 사진만 딱 뚝 띄워놓고 보잖아요. 그 청문회랑 다름없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본인 청문회를 계속 하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은 해소시켜주면 확신이 된다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을 때 모르는 걸 아는 척하진 않습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거나 관계자나 담당 부처 공무원들한테 그 대답의 기회를 넘기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전 윤석열 씨와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 거고 이 타운홀 미팅의 중요성을 앞으로 향후 뭐 이재명 정부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문화들이 계속 좀 잘 정립이 돼서 시민들과 국민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좀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계속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반대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윤석열 씨는 사실 국정과정 내내 불통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싫어하는 언론사 찍어 누르고 안 하고 뭐 기자회견 하겠다고 해놓고도 한번 해보니까 이게 맛이 너무 이제 매콤하니까 안 할래. 목이 안 할래. 아프다고 네, 그만하자. 너무 힘들다. 안 해. 바로 그냥 패싱해버리고 사실은 국민과의 소통 지점을 아예 이제 없애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부정선거 같은 가짜뉴스에 심취해가지고 요상한 일을 벌이는 거잖아요. 유튜브를 소통이 안 보고 되니까. 계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랑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유튜브를 보면서 학습을 막 해가지고 거기도 리박스쿨 나왔을지도 몰라 내가 보기에는. 저는 윤석열 씨가 그 개엄하기 전에 제일 최근에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뭘까 궁금해요. 언제 기회가 되면 꼭 듣고 싶어. 저는 이번 특검에서 유튜브 뭐 봤는지 그러니까, 리스트 내놨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야. 알 권리를 위해서 진짜 그가 구독한 유튜브 채널은 뭔가 진짜. 뭘 보고 그렇게 사상이 그렇게 삐뚤어져 버리는 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와 이거 이렇게 공개해야 돼요. 이거 방법 없나? 아니 특검팀 여러분들 이거 꼭 좀 들어봐 주십시오. 이거 저희들 의견이니까. 아니 정말 추측하기로는 가로 세로 연구소 일단 무조건 있을 것 같고요. 필 그리고 가세요. 서울에 보면 한 5번 넘게 봤지 않았을까. 네. 술을 먹고 봤을 거예요 아마. 계속 네. 꿈을 꾸는 거야. 지속적으로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봤을 거예요. 진짜 와 나 이거 이 타이밍에 웃겨야 되는데 나 소름이 너무 끼친다. 밤에 술 먹으면서 그거 보는 여기잖아요. 거예요. 거기가 여기였잖아. 그쵸. 스스로 그 영화를 보면서 전율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니까 와. 아니 왜 혼자 그런 자기 학습을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되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이제 기자회견 할 때 보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원탑으로 있고 답을 하는 구조다 보니까 좀 위에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단상도 다 빼버리고 수평적으로 앉고 시민들도 다 불러서 기자만 부른 게 아니라 사실 그렇죠. 기자회견도 하고 타운홀 미팅은 시민들이 직접 들어오시잖아요. 시민들 지자체장들 올라와서 정말 의견도 제공하게 하고. 근데 저는 그게 이번에 충청 타운홀에서 많이 느껴진 게 사실은 대통령의 원자리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유의미한 어떤 시간이 돼야 되니까 사실 그런 민원성 발언들은 제지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계속 얘기하고 싶다고 하니까 저분 말씀 1분 이내로 듣고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 해도 되거나 좀 안 할 일들을 소통이라는 이름 안에서 국민들 얘기 하나하나 목소리 다 듣겠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걸로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서로 듣고 설득도 돼보고 맞는 얘기면 맞다고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얘기 안에서 우리 정치의 풍토 자체를 좀 바꾸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명 깊게 봤습니다. 매 방송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 가장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제가 최근에 정립이 된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 이걸 공감하지 못하면 절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사실 많은 대다수의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대다수 사람이 보통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게 국정을 운영하는 주제는 좀 다른 맥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자 이거예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 근데 대표님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이 리더가 그렇게 하면 밑에 있는 직원들은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저는 이 자세가 공무원 사회에 던지는 게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국민들의 말을 어떤 민원형이나 좀 이렇게 방어해야 되는 자세로 봤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하고 국민들의 말을 좀 반영해서 정말 국민 주권 시설 좀 열어보자라는 시그널을 사실은 국민에게도 던지는 거고 공무원 사회에도 던지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공직사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보통 영혼 없는 조직이라고 많이 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굉장히 다르게 보더라고요. 공직사회는 태권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태권브이는 조정석에 이제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철수가 앉으면 철수 태권브이, 영희가 앉으면 영희 태권브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은 이제 공직자가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가 리더십을 갖고 이끄느냐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할지 정말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직사회에 좀 응원을 불어주셨어요. 그런 것들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는 또 좋은 자리였다고 평가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날도 더줄 건데 너무 따뜻해. 댓글에 최근에 본 영화 전환길 영화일 거다. 부정선거 관련된 네. 뉴명? 분명 그것일 것이다 라고 저희 리블리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해가면서 국정을 해나간다면 사실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해도 거짓으로 감추거나 뭔가 국가의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시민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향이 나올 텐데 윤석열 씨가 그런 걸 몰라서 사실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정부가 태어나서 전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맞습니다. 또 추경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못했던 추경, 지금 망가진 경제, 망가진 어떤 공직사회 이런 것들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경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추경 전체적인 내용이 각각 필요한 곳에 잘 배치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추경은 사실 민생 회복 쿠폰 그게 좀 메인이었죠. 근데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긴 했었는데 회복 쿠폰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은 오늘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면 내용이 생각보다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설명을 좀 따로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인터넷에만 치셔도 사용 방법이라든지 사용 기간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사용 기간만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1차, 2차 소비 쿠폰이 발행이 되더라도 2025년 11월 30일 일요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인생 좀 삶을 좀 회복시키는데 좀 사람들이 좀 여유를 찾을 수 있는데 좀 이런 민생회복 쿠폰이 좀 쓰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저는 사실 추경은 이 정도가 좀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32조 추경이잖아요. 저희가 네. 맨 처음에 추경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뭐 20억에서 뭐 25억 위아래로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규모로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그만큼 경제가 지금 어렵다. 라는 좀 방증으로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말씀하신 민생회복 쿠폰도 사실은 기간이 짧아야 되는 이유가 지금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제 방송에서 러브버그 얘기한 것처럼 지금 힘든데 러브버그까지 힘들게 하고 있어요. 지금 좋게 되는 이슈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너무나 좀 필요한 상황인 거고 또 이 민생회복 쿠폰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나오거든요. 신청을 하시면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뭐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뭐 이런 걸로 이제 나오니까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좀 활용해 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민생회복 쿠폰이 종이로 뜯는 게 아닙니다. 누구 또 모 의원님이 그 말씀하셔가지고 말을 이렇게 쿠폰으로 하니까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점. 네, 카드로 그리고 쓸 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학원 그때 성국님 또 학원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학원도 학원도 쓸 수 있고. 근데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직영점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그렇죠. 사장님이 네. 소상공인인 거잖아요, 사실은. 아 그러죠. 네, 그런 그렇죠. 가게는 되는데 네. 프랜차이즈가 직접 운영하는 안 직영점은 되죠. 이제 안 은사 된다는 점. 직원들이니까. 예, 그런 부분 좀 알아주면 좋겠고 사실 그 국민의힘이 이 추경 관련해서 뭐 그런 이제 비판들을 좀 많이 했어요. 과거에는 추경할 때 안 해주는 그런 영역들 정권 됐으니까 지금 추경하는 거 지금 말이 되냐 뭐 이런 의견들도 남겼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추경을 반대한다라고 하면은 뭐 열세에 밀리더라도 필리버스터나 이런 제도적 장치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반대 표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지를 가지고. 네, 의지를 가지고 만약에 그 지역구 지역구 시민들이 반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끝까지 남아서 표결에 참석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냥 퇴장하셨다는 거는 어차피 통과시켜야 할 건 맞고 그냥 우리는 쇼나 한번 해보련다 이런 생각으로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계속 똑같은 지점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아니 그 많은 의원님들 중에서 한 명이 그 자리를 지킬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국민들에게 투표를 받아가지고 대리로 오신 분들이면 하고 안 하고는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해야지 그냥 모르는 척하고 나가 있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화가 나 죽겠어. 그거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투표는 사실은 반대하더라도 아 그러죠. 국민의힘의 의견, 국민의힘이 그렇죠. 국민을 대변한다고 한다면 정말 예를 들어서 뭐 김민석 총리가 진짜 반대한다. 추경 이번 반대한다. 민생구폰 정말 포퓰리즘이다라고 생각하면 나와서 했어야죠. 사실은 그거 반대한답시고 웰빙 투쟁으로 김밥 오토김밥 먹으면서 나경원 의원이 투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투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류의 행태만 자꾸 하니까 국회의원의 어떤 직위로서 당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방향 지금 너무나 잘못 잡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저희 시간이 없거든요. 또 그래요? 또 오늘의 김건희로 또 들어가 봐야 돼요. 아 김건희 뭐 하는 거니? 김건희 지금 뭐 하는 거니? 예, 지금 예. 당장 들어가 봐야 됩니다. 사실은 특검이 이제 3특검이 이제 돌아가면서 앞에 이제 임성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최상병 특검도 돌아가고 있지만 사실 또 굉장히 의문스럽고 조사가 안 된 부분이 바로 김건희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6개가 넘는 지금 너무나 많은 사안들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오늘 뭐 하나하나 다 붙잡고 하면은 좀 뭐 못해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나온 3부토건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어요? 3부토건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이게 우크라이나 때 재건 사업 때문에 3부토건이 그 참여를 하면서 MOU를 맺고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뻥튀기가 됐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종호 전 대표라고 있어요. 사실 이 모든 그 게이트의 핵심인 인물인데 웬만하면 요즘에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 좀만 검색해봐도 자료가 막 무궁무진하게 쏟아지는데 이 사람 자료가 없어요. 이 사람이 생각보다.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누군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이틀 3일 정도를 계속 파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여기에 관여를 했다. 그 정도만 있는 거지. 결국에는 이 내용 전반적으로 이렇게 또 보면 원희룡 지사도 출국금지에 들어와 있어 껴져 있고 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우리 사단장님도 여기에 껴 계시고 있고 김건희는 당연히 껴 있고 안 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명태균처럼 정보가 많지 않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이 사람 선수입니다. 완전 프로라는 거죠. 네, 완전 프로고 이 사람 진짜 까분난다. 이 사람 캐 보면 정말 저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게이트가 있을 거라고 저도 이번에 총리가 됐던 김민석 총리처럼 제가 미리 예상해 봅니다. 전망을. 바지가 네. 아니라 최종 흑막으로.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거물일 것 같아요. 아. 의외로. 이 사람이랑 얽혀 있는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아. 제가 진짜로 왜냐면 이런 일 하는 분들이 한 명만 고객으로 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네. 여러 명을 이제 왜냐면 국정에 맞습니다. 대한 영향을 미치는 네. 걸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경찰, 검찰, 세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털면 진짜 제대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팀이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을 들여다 보면서 사실은 이제 삼부토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지점이 결국 주가를 조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가를 조작하는데 자기 카톡방에서 삼부 주목해봐라고 딱 이제 올리면서 그때만 해도 뭐냐 삼부가 뭐냐 삼부가 무엇인가 막 그렇게 말이 나왔었는데 이게 바로 삼부 토건이었고 여기 이제 주가 조작을 지금 시도한 정황이 지금 있다라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부가 그 삼부가 아니라고 뭐라고 우긴지 아시죠? 알죠. 진짜 골프 3부. 골프를 1부, 2부, 3부로 나뉘는데 이걸 또 그 3부라고 우기고 있더라고. 근데 더 웃긴 거는 해병대 골프장에는 3부가 없습니다. 1부, 2부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성. 리플리 증후군에 거의 가까워 지금 그런 걸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도 그렇죠. 사실은 이제 지금 얽혀 있는 현직 정치인들도 정말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원희룡 전 장관도 또 김성교 의원도 지금 다 이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아니, 너무 양평을 자신의 어떤 왕궁처럼 만들려고 했었던 걸까요? 우리 그 허경영 총장님 어디 계시죠? 잡혀 들어가셨나? 하늘궁.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양평궁. 보기에는 그 감옥에서 지금 동창회가 열릴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농후해요. 지금 들어갈 분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서 사실 이 주가 조작에 대한 의혹이 나온 지가 진짜 엄청 오래됐잖아요. 저는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은 게 검찰은 진짜 뭐 했나? 그러니까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들 중에서는 제대로 지금 조사되고 제대로 처벌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조직에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이렇게 충성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이종호 전 대표가 대표님도 그랬잖아요. 이게 얽혀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거라고. 이렇게 많은 사고를 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건 이게 그냥 그 헤드들 흔히 말하는 대장급들만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장의 밑에 있는 수족들까지도 퍼져 있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연관이 돼 있을지 가늠도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이게 내려오다가 어디 군이나 읍 단위에 있는 면사무소 지원까지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입니다. 이거 나중에 성지순례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 끝판왕이에요. 흑막. 그리고 이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사실 원희룡 전 장관도 있지만 이 김건희 이제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그리고 오빠 김모 씨 등과 관련된 얘기도 있고 이분들이 여기서 또 요양원을 하시잖아요. 저는 요양원도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지금은 아직 조사가 제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더 밝혀진 건 없지만 요양원에서도 간식비 하나마저도 아껴서 돈을 삥땅 치려고 했던 이런 분들이 아니 돈이라면 제가 보기엔 사실 근데 김건희 씨가 돈이 너무 없는 사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집에 돈이 많아 내가 보기에. 근데도 이 노인분들에게 들어가는 간식비라도 더 삥 뜯어서 한 푼이라도 더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이 악독함. 이거 보면서 진짜 좀 약간 소름 돋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자기 남편을 봐도 이거 오래 못 갈 것 같거든. 땡길 때 빨리 확 생기는데. 내가 권력이 있을 때 다 땡겨 놓고 남편이랑 이제 이혼하고 비자료 받고 하면 자기는 살 수 있으니까. 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런 걸 보면은 정말로 이 양평군에 미친 해악이 너무나 크다. 사실 양평이 물 좋고 공기 좋은 살경은 그렇죠. 얼마나 타운하우스가 좋은 있는 아주 좋은 동네였는데 김건희 씨로 인해서 지금 양평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어요. 고속도로도 갑자기 취소시켜버리고. 제가 보기엔 양평 군소 고소해야 돼요. 그니까 아니 양평 주민들이 이거 진짜 고소하셔야 됩니다. 이 진짜로, 정도면. 네. 진짜로. 고발 조치하시고 계속 파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양평으로 부분들. 놀러 오세요. 네. 아 광주 아니고 좋았습니다. 그래도 피해. 그러니까 이런 점만 봐더라도 지금 특검에서 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또 하나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처가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가족이 공동 소유한 땅 관련된 이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이 양평 고속도로가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처가가 가진 땅으로 이렇게 향하는 그렇죠. 이 방향성을 네. 왜 틀었느냐? 왜 틀었겠어요? 당연히 이권이 물려 있으니까 그렇겠지. 그들의 땅이 거기 있으니까 틀어진 거 네. 아니겠어요? 이거는 뭐 너무나도 저희 지금 당장의 증거는 없지만 너무나 확실한 심증이고 이런 것들이 정확히 밝혀져서 회수돼야 될 금액들 싹 다 회수되고 정말로 제대로 가야 될 지역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김건희 전용 국토부 장관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김건희 땅 장관으로서 네. 활동한 우리 원희룡 씨 솔직히 말하면 보수에서 굉장히 주목받던 정치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제주의 신동. 그렇죠. 아니 근데 진짜 이거 그 3고시 행정고시부 외부고시가 다 합격한 사람이잖아요. 진짜 똑똑하고 그리고 실제로 만났을 때 예전에 엄청 오래된 이야기지만 생각보다 진짜 샤프해요. 그쵸. 젊은 사람들도 좋아하고 근데 젠틀하고. 원희룡 장관도 어디까지 엮여 있길래 이렇게까지 비호를 하는 건지 진짜 이거 까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신 없는 권력을 향한 이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한순간이에요. 사실은 원희룡 장관이 만약에 장관직을 제안하고 윤석열 사단에 같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 제안했어도 이런 상황 봤으면 거절했었어야죠. 상식적인 국회의원이고 또 내가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사람이라면. 근데 이 권력의 맛을 참지를 못하고 이렇게 돼버렸으니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김건희 장관으로서 남게 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제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아니 보고 있습니다. 국힘의 중진들도 그런 것 같아. 이게 보통 정치적으로 협치가 되거나 대화가 될 만한 사람이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대화라도 시도라도 해보겠는데 윤석열 눈을 봤는데 이 사람은 답이 없어. 이거 진짜 흔히 말해서 개겼다가는 완전히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충성. 무조건 충성. 근데 관상을 볼 줄 아는 분들은 먼저 다 런했어요. 김종인 쌤도 딱 보더니 이 친구 쎄한데 자꾸 굳이 식스센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네 이러면서 바로 다 런했잖아요. 홍준표 전 그러죠. 대구시장님 네. 바로 런하시고 홍준표도 탈당하셨잖아요. 얘는 안 되겠는데 하면서 런했잖아요. 그러니까 런을 하지 못한 이유가 다 권력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자리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한 분들이 다 이렇게 특검의 화살을 맞게 됐다는 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정치인들에게도 좀 그런 어떤 자성의 목소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봅니다. 벌써 저희가 지금 또 53분입니다.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또 얘기들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전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뵙는 거기는 하지만 저 보통 요즘에 차를 타고 많이 올라오거든요. 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또 이것저것 뉴스도 듣고 공부도 하고 또 그러면서 흠칫 놀라기도 하고 항상 그 마지막에 생각이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희 당이라고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마는 저희들도 저런 실수를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는 이런 실수를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 국민이 먼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청년들도 대변하고 국민들도 재변하는 좀 그런 삶이 되기를 희망하는 좀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아니 오늘 마지막에 뭐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어요, 집사면서? 사실 오늘 좀 이제 내용이 좀 저희가 좀 유쾌하게 오고 있었는데 오늘 사실 이하연 열사의 38주기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 바쳤던 저희보다도 어린 나이셨거든요. 그분을 좀 기리는 그리고 지금 이 민주주의 계엄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좀 훼손당할 뻔했던 일들을 저희들이 좀 지켜냈잖아요. 근데 그런 좀 시기를 보낸 사람들로서 좀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조금 이게 그 감정이입이 급도로 되는 스타일이라 말을 좀 이렇게 좀 버벅거렸는데 아무튼 민주주의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두가 좀 집중해서 열심히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말을 잠깐 살짝 저 열사님 말 아니면은 왜 그러냐고 제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많은 선배님들께서 정말 피 흘리고 목숨을 잃으시고 정말 여러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가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좀 되새기면서 좀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변에 부정선거나 이런 것들 좀 믿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정확하게
얘기하셔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는 확실히 오늘 그 김건희 관련된 얘기, 또 최상병 관련된 얘기하면서 우리가 특검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다음 주부터는 일요일에 3특검을 좀 돌아가면서 특검을 좀 팔로우업을 좀 해보면서 이 사안들을 좀 공유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공감합니다. 오늘만 김건희가 아니라 진짜 이번 주 김건희, 이번 주 내내 김건희를 좀 얘기하면서 정말 저는 왜냐면 이렇게 나쁜 짓 한 사람들이 다시 멀쩡하게 사회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진짜. 잘못된 네. 짓을 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남겨야 우리 사회가 정상 사회로 돌아가는 거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밖에 돌아다니는 거 방치하세요. 방치하는 거 보세요. 이게 정상 사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정상 사회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걸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좀 비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오늘도 여기서 이제 마무리 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다시 보겠습니다.